예, 안녕하십니까. 천광호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구정 연휴를 보내고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다루는 주제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이거를 영어 약자로는 COPD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COPD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는 COPD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분진 등의 흡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반복 과정을 통해서 폐실질이건 기도건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고,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몇 년? 10년 이상. 그리고 옥외인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요하고 있습니다. 객내인 경우에는 순환이 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분진을 흡입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류 제한,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지질 않아요. 비가역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천식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소위 벤토린, 즉 기관지 확장제를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일단 호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입에 흡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COPD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했는데 호전이 돼버리면은 이분은 천식일 수 있다. 이걸 좀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천식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질병이죠. 자, 질병이면은 산재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절차 중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경우에는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PFT, 그래서 폐 기능 검사를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폐 기능 검사지를 보시면 복잡합니다. FVC가 있고 FEV1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COPD인 경우에는 뭐만 알면 되냐면은 FVC와 FEV1만 알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소위 우리가 1초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1초율은 기본적으로 70% 미만이어야 됩니다.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동시에 4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을 제가 보면은요, 첫 번째로 FEV1 값이 70% 이상에서 80% 미만이다. 그러면 산재장애 등급 11급을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70% 미만이면서 55% 이상인 경우에는 7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5% 미만이면서 30% 이상인 경우 3급을 인정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COPD인 경우에는 11급, 7급, 3급의 경우밖에 없어요. 장애는. 만약에 FEV1 값이 30% 미만이다. 그러면 장애를 주질 않아요. 요양 대상이 됩니다. 이게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라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장애 등급 규정이고 요양 규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느 직업군이 COPD에 이완될 수 있을까요? 자, COPD의 규정이 뭐였죠?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됐다라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진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탄광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터널공 있을 수 있겠죠. 건설업 종사인데 내가 분진에 노출됐다. 건설 현장 직종 중에 견출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돌일을 한다. 건설 중에서도 석공, 하스리라고 하잖아요. 제조업인데 내가 용접을 하다 보니 분진에 노출됐다. 그리고 내가 좀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어때요? 분진으로 인해 가능한 업무상 질병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진폐증이 있죠. 그러면은 진폐증과 이 COPD는 뭔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대표적인 차이가 뭐죠? 진폐증은 10년, 20년 이런 근속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한번 고려해 볼까요? 분진이라는 동일한 유해 물질에 의해서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이 COPD도 있고 진폐증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뭐를 먼저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진폐로 되건 이 COPD로 되건 이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럼 유족 보상 대상이 된다 했을 때는 COPD 사망인 경우는 일반 산재가 되겠죠. 근데 진폐 사망인 경우에는 진폐 유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양 중에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유족을 받는 건 당연한데 과연 이 경우 장애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제가 만성폐성 폐질환 CO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COPD가 정의가 뭔지, 어떤 보상을 받고 보상의 요건은 뭔지, 진폐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보상은 어떻게 받으셔야 될 건지 이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내가 먼지 나는 곳에서 엄청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일을 했다. 근데 내가 좀 숨이 차다. 그러신 분은 한번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오늘 COPD에 대해서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